지금부터 강주 지역 배달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나 이하 생략.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강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센터장 정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의뢰는 생략하고요. 전부 일어서셔서 국기에 대한 경례 정도 진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강주시의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장현주 의원님이 차장으로 주도를 하게 되실 거고요. 오늘 강주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 김용집 의장님으로부터 힘있는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가 23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시는 우리 장현주 의원님은 23명의 의원님 중에 한 분이시면서 또 정의당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나 무게감이 또 남다르신 의원님이시고, 제가 봤을 때도 의원님들 한 5명, 10명 이상의 몫을 혼자서 거뜬히 해나가고 계십니다. 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저희들도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시의회가 광주다운 의회, 또 시민이 있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 주제가 광주지역 배달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광주다운 의회, 광주다운 정책을 실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갖고 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제안하신 내용이나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잘 마음속에 담아서 조례로 또 정책으로 저희가 입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다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수해로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공배달 앱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강주시의 민생경제과 배은숙 과장님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배은숙입니다. 오늘 강주지역 배달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환영하고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토론회 준비해 주신 장현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의장님 가셨네요. 특별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는 이전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기피하면서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아마도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뿐만이 아니라 관련 산업도 많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외출을 삼가하고 또
비대면 거래를 선언하면서 관련 산업인 우리 배달업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배달업 산업이 아마 머지않아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배달업 서비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리 그 소상공인들에게는 배달업 시장이 독과점을 운영하면서 그 과도한 수수료라든가 광고료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이나 공공 부분에서 이런 독과점 형태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군산이나 뭐 경기도처럼 지자체에서 공공 앱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또 민간 부분에서는 거대한 자본을 토대로 해서 지금 배달업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우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앱 개발을 위한 영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마 10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배달앱 불공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그 영역 결과, 법률 제정 취지, 법률 제정 경위, 그다음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운영 실태들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 시의회와 협조하면서 우리 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의회나 시 관계자분들께서 꼼꼼히 좀 체크하셔가지고 좋은 정책 방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참가하신 분들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강주시의회 정순애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관 박수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비정센터 중후부서인 노동협력관의 이보근 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 오셨습니다. 예. 정의당의 사무처장 배준영님 오셨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유니언의 김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오셨습니다. 예, 참가자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바로 차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는데 기자분들이 좀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먼저 기념 촬영을 좀 해주고 토론을 해주십사는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좀 바쁘신데 오랫동안 계시기는 좀 뭐하신 것 같습니다. 자, 장현주 의원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오늘 토론회는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좀 긴급한 시기에 진행되는 터라 여기 이제 직접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을 오시라고 이렇게 모시지는 못했고 대신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시의회 정책토론회가 지금 8월 달부터 유튜브로 생중계 그리고 이제 참여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의견도 이렇게 올리시고 해가지고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토론 전에 말씀 죄송한데요.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얼른 기념사진 찍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상공인님들 힘내시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강주 우리 소상공인님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 그러면 우리 배달 기사님들도 일하시는데 힘내시라고 할까요? 우리 배달 기사님들도 힘내십시오. 예, 아까 한 분만 제가 소개를 좀 빼가지고 강주 상생 일자리 추진단에서 김중태, 이영우 두 선생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네, 참여하신 분들 제가 직접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을 맡은 저는 앞서 소개받은 장현주 시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좀 오늘 자료집이 조금 두껍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배달업에 함께 하고 계시는 배달 기사님들하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코로나가 이제 창궐 하면서 배달을 이용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소상공인들 이 실태조사를 두 축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 자료를 오늘 분석 실태조사 발표를 좀 하는 자리가 우선 발제로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발제하고 나머지는 직접 당사자 해당하시는 우리 배달 기사님들이랑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오늘 토론을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주시에서는 이제 다른 상황들, 다른 지자체 상황들이라든가 지금 자영업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서 이후 이 전망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지라 오늘 토론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그런 고민들을 계속 같이 나눠두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앞서 이제 발제를 해주실 실태조사 통계 분석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창민 경제공동체 더함 이사님 먼저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직접 당사자 분들이죠. 애식업 중앙회 강주광역시 지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총무부장 윤상현님이십니다. 오늘 아마 하실 얘기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배달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배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이영철님 오셨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전국에 유명해졌죠. 저 군산에서 지금 공공 앱을 활용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직접 오셨습니다. 군산시 배달의 명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이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축에 우리 배달 기사님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해 주실 가장 멀리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늘 라이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해 주실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님이십니다. 박정훈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곧바로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발표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여서요. 잠깐 저는 자리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창민입니다. 저희 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실태조사에 제가 통계 분석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에 좀 빠져 있긴 한데 간단히 좀 소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를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개 외식업체를 조사를 했고요. 평균 운영기간 업력이죠. 한 3.8년 되고요. 배달앱 배달 대행 업체를 활용하는 비율이 95%, 굉장히 많죠. 배달앱 배달 대행 업체를 활용하는 이유는 매출 상승을 기대해서 한 55.3%. 배달앱 가입비는 올 평균 24만 원 정도 되고요. 배달 대행 수수료는 한 15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업종별로 또 규모별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편차가 좀 크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 매출 대비 배달 수수료는 8% 이상, 15% 이하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정도의 이제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2% 정도가 배달앱 가입비와 수수료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 수수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배달 대행 업체가 결정한다는 비율이 92% 정도 되고요.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는 95% 정도 되고, 배달앱 개수는 평균 1.9개, 한 2개 정도 배달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계약 기간은 특정하지 않는 형태로 70%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교통사고도 안전사고 횟수는 2.6건 정도 나오고 있고, 공공 배달 앱이 나왔을 경우에 활용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9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공 배달 앱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안정적인 배달 앱 구축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렴한 배달 수수료, 소비자에게 홍보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발제를 할 부분은요, 최근 배달 서비스 행태와 현황, 그리고 민간 배달 앱의 문제, 그리고 공공 배달 앱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토론자분들이 훨씬 더 현장에서 필드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생생한 이야기를 더 해주실 것 같고요. 전문가분들이 토론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개괄적인 형태로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달 외식 서비스 형태인데요, 전형적인 형태인 거죠. 그 전에 저희는 전화 주문을 한다거나 초창기에는 전화 주문 형태죠. 그러다가 콜센터 형태의 대표 전화번호로 갔다가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온라인 형태에서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한다거나, 지금은 이제 제 3세대라고 칭한다고 하면 모바일 앱을 통한 이러한 형태의 배달 외식 서비스 형태가 전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달 앱과 배달 대행 기사가 나눠져 있긴 하는데, 배달 앱이 배달 대행 기사를 함께 운영하는 것도 있죠. 다음으로 그러한 배경은 배달 서비스가 지금처럼 활성화되는 것은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고 비대면을 선호하는 현상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사회적인 형태에서 봤을 때.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외식 산업과 IT,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면서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인구수보다 휴대폰 개통수가 더 많고요. 그리고 그 휴대폰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입니다. 그 속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쉽게 간단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이제는 현금이나 카드가 필요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바코드라든가 QR코드 지문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등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음식점에서 직접 고용을 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배달 외식 업체의 특성상 특정 시간에 손님이 배달이 몰리는 그런 형태, 그리고 배달 기사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외주화의 동인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복합적으로 민간 배달 앱이 성장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배달 앱의 주요 현황입니다. 좀 자료가 2019년 12월 자료이긴 한데요. 크게 이 세 업체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게 이 세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월간 사용자 수는 6월 기준입니다. 모바일 안드로이드 OS 폰 기준이고요. 이 정도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6월 한 달간만 하더라도 전체 한 1,500만 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용자 수가 이렇게 급격히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배달앱 이용자 수가 2018년 2,500만 명을 급증을 했는데, 지금 한 달 2020년 6월 한 달에 1,500만 명. 그러면 1년이면은 1억 8천 정도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애플폰을 빠졌으니까 1억 8천에서 2억 건 정도 되는 거고, 이미 올해 10조를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배달앱, 민간 배달앱 시장에 있던 업체들 말고도 신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 음식점이 주점업 현황인데요. 가장 이게 최근 자료더라고요. 이걸 보시면 한 10,000개 정도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커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고요. 이걸 봤을 때 광주 지역 배달앱 이용자를 좀 추정을 해보면 전국의 음식점이 주점업이 한 35만 5천여 개 있습니다. 여기서 광주가 3%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약 한 달에 50만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주문당 평균 금액을 치킨값 한 2만 원 정도만 잡아도 한 달에 배달 앱을 통해서 민간 배달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한 100억 정도 된다라는 거죠. 100억 가까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 보셨던 전체 6월 달에 전체 이용자 수를 광주 지역 음식업 그 비율로 해서 추정을 했을 때 그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민간 배달앱은 주문과 결제의 편의성, 할인 및 마일리지 혜택, 각종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배달앱이 전체 배달 외식업 매출을 상승시켰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오프라인 주문이 온라인 주문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 전화 주문을 했던 분들, 가서 테이크아웃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온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형태고요. 배달 앱을 활용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는데 초창기에는 많이 했을 겁니다. 민간 배달 업체에서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을 해서 회원사를 모집하고 가맹점을 많이 모집해서 초창기에는 좀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보편화되면서 더 이상은 이제 크게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오히려 이제 배달 앱을 활용하지 않는 가게에서 배달 앱 활용 가게로 주문이 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업체에서는 배달 앱을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배달 앱도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가지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배달 외식업체가 원래는 광고비를 줄이고 전화 응대하는 종사자를 줄이고 배달 기사를 줄이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어찌됐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도 광고와 판촉 이런 것들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고료 및 수수료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의 민족만 쓴다고 하더라도 울트라콜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88,000원입니다. 광고 하나 하는데 그걸 몇 개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업체만 쓰는 게 아니라 복수의 배달 앱을 쓰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러한 배달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득을 보는 건데 이게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정보를 독점을 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배달의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자나 가맹점이 결제를 하고 의견을 남기고 댓글을 쓰고 뭐 등등 그 많은 과정들이 다 모여서 수집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당하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소비자나 가맹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해 주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다른 이러한 플랫폼 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또 문제는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왜곡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광고를 많이 한 업체를 상위에 랭킹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죠. 결국에는 영세 자영업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지불하는지에 따라서 자영업자를 서열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 외식업에서는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광고 효과, 이 광고에 치중하게 되게 되는 거죠. 배달앱의 시장 지배적 위치가 가속화될수록 온라인 중심의 배달 생태계가 형성이 됩니다. 배달앱 사업자는 자영업자들이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의 투자와 노력으로 힘들게 구축한 이런 생산 유통 시스템에 무임승차해서 플랫폼을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시장을 장악하고 정보를 독점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오프라인 시장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권을 왜곡을 시키고 과도한 판촉 비용 상승으로 결국에는 가맹점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현재 지자체 공공 배달 앱이 군산시와 인천시 서구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앱 개발 및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 때 군산에서 오셨으니까 전문가분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앱은 지역사회 배달앱이 돼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처음에 시간을 갖고 설계할 때부터 가맹점과 소비자의 필요성을 잘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형태로 합리적인 최소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결제금 지급 시기, 이 업체마다 결제금 지급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최대한 좀 빨리 지급을 하며 외식 업체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운영 체계들, 그리고 소비자 참여를 통한 소비자 중심의 정보 공유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공 앱이라고 한다면 지역 상품권이나 광주에 이제 지역 화폐가 없지만 지역 화폐 개발이 된다면 이런 것들과 연동을 시켜서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자체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지원하는 형태도 이런 그 배달 앱을 통한 마일리지 포인트를 준다거나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인센티브 형태로 준다거나 아니면은 지역에서 마을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마을 축제에서 그 근방에 외식 음식 업체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런 생태계를 만든다거나 굉장히 좀 아이디어를 짜내면 정말 그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성도 회복을 하고 소비자들도 나름대로 사회적인 소비, 착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배달앱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적 성격이 강화돼야 되는 거고요. 광고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 소비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원하는 형태의 검색으로 좀 전환될 수 있겠고 또 열린 참여로 그 광고가 아니라 품질 정보 위주로 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한 기업, 예를 들면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모범 음식점 이런 것 사업들을 하잖아요.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공공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재료를 썼는지 뭐 이런 것들도 표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한 품질 정보를 중심으로 식품 위생과 안정성이 검증된 업체다 뭐 이런 것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신뢰성을 좀 부여해 줄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민간 배달 앱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좀 소통의 장으로 활용을 해서 이 음식 배달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 좋겠고 음식업자들을 위한 이제 컨설팅, 마케팅 이런 것들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쉽게 이탈을 합니다. 민간 배달앱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플랫폼 운영 능력 제고, 유지 관리에 철저해야 되는 거고요. 신속한 업데이트 그리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것,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회원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공공 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을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존하는 형태인데 다만 공공 배달앱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자신은 지역성 어떤 공익성을 생각해서 소비를 한다고 하면 공공 배달앱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공공 배달앱이 있기 때문에 민간 배달앱도 그러한 폭주를 지금처럼의 그러한 폭주는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초창기에는 공적 자본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제 설계할 때부터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드는 노력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토론 자리에서 다양한 제안들, 이야기들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0회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많은 이제 분석 자료들이 있는데요. 오늘 최대한 오늘 토론의 취지에 맞게 자영업자들의 어떤 공공 앱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 발제하시는 과정에서 광주 지역에도 지역 화폐가 상생카드로 있죠. 광주 상생카드가 작년부터 실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저도 이제 그 실태 조사할 때 잠깐 좀 함께 해봤거든요. 직접 자영업자들 만나고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배달을 하지 않았던 식당들에서도 이제 배달이 아니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배달을 다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쭉 이렇게 배달을 하는 가게를 찾는 것부터가 좀 어렵겠다 그랬는데 거의 배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게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배달이 거의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이 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공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곧바로 이제 토론에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앞순서에 했습니다. 우리 윤상현 한국애시협중앙회 강주시지회총무부장님으로부터 지금 애시급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시급중앙회 강주치의 윤상현 부장입니다. 먼저 금일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장현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대면 교류 감소 시대에 시적절한 주제로 금일 토론회가 개최돼서 저희 단체는 물론이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토론회 주제는 큰 주제는 우리 지역의 배달업에 대한 발전 방향 모색입니다. 그 외에 세 가지 부제를 주셨는데 그중 저희 단체에서는 현재 배달앱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오창민 이사님께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와 너무도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이게 먼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구나 이런 공감대를 이 자리에서도 이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앱의 운영 형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업소 홍보를 해준다면서 사실 공짜로 선심 쓰듯이 상생 경제를 하는 것처럼 업소를 배달앱에서 점차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배달앱이 아니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배달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서는 자기들만이 가진 그런 우월적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도 책정을 하고 결국에는 이용 사업자들을 쥐어짜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 이용 수수료 체계는 이미 우리 토론의 자료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수수료뿐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배달앱을 이용을 하면 할수록 이용 사업주는 배달앱에 종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달앱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안심번호제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마 모바일에서 업소를 언론 쉽게 해서 어떤 업소를 찾았다 검색을 했다 하면은 그 업소 전화번호가 아니고 앞에가 0505 복잡한 번호가 뜹니다. 사실적으로 그 번호를 뜨면 이 업소가 주소를 검색하지 않고서는 어디가 있는지 내가 다이렉트로 사장님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배달 수수료가 안 들어갈 줄 알고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해서 배달 주문을 하고 싶음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 자체는 사업주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배달앱에서만 가지고 자기들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해서 단골 고객이 많다 하더라도 사실 영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고객 정보는 하나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영업주 개별적인 마케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사랑방 신문이나 무슨 상목골이나 이런 데 보면 책자를 통해서 내가 돈만 내면 한 페이지를 앞 페이지로 올려주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냉장고에 붙여놨다가 그걸 보고 주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종이 광고 없어진 시대가 오래돼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치킨이나 피자집 등 배달을 주로 해서 영업을 영위하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좀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많은데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배달 앱이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이 소위 그 할인 프로모션을 맺어 가지고 사실상 그 할인 프로모션에서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가맹점주들입니다. 가맹점주들이 몇 %를 피해를 감수를 하고 매출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사에서 좀 뭐 보전을 해주는 방식인데 본인들이 별로 원치 않더라도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날만 뜨면은 서로 마주치고는 같은 그 동종 업체 사장님들하고도 그 사람들 기분이 좋겠어요. 눈총을 맞지. 자본력을 앞서서 그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하고 배달앱에서 한 번씩 이벤트를 하고 나면은 그 동네 상권을 휘청해 버립니다. 동종 업계에서는 예를 들어 치킨을 뭐 동네에 치킨이 있고 뭐 잘 나가는 뭐 치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데서 할인 행사를 한 번씩 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어디 치킨에서는 할인을 얼마씩 했는데 사장님 가게는 할인도 안 해주대요. 하고 또 시달려요. 그러다 보면은 며칠씩은 그냥 뭐 개점 휴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공격적인 이런 마케팅을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단골 고객까지도 뺏어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다. 배달 앱을 이용하는 업소들의 고민이 그것만이냐? 그것도 아니죠. 배달 앱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맛집이라는 것을 달아야 돼요, 타이틀을. 맛집을 달면은 맛집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맛집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배달 앱에서 달아주는 맛집 타이틀은 할인도 많이 해주고 또 통닭을 시키면 플러스를 해가지고 뭐 요즘 뭐 감자라도 좀 몇 개 좀 튀겨서 주고 그러고 해야만이 소비자들이 젊은 우리 소비자들이 아, 이 집 친절하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배달 시간을 또 맞출 수 있도록 정형을 독촉을 해서 배달하는 우리 라이더들 걱정은 그 뒷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맞는 구색에 맞게끔 운영을 해서 하는 업소를 갖다가 올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소비자가 예를 들어 상무지고 있으면은 영업장에 상무지고 있고 나는 저기 하남에 산다 그러면은 하남까지 깃발을 꼽아주잖아요. 검색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자기들 논리에 의해서만 이렇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빨리 배달해주고 현물 서비스로 많이 해주고 또 억지 칭찬이라도 칭찬 댓글이 많이 달리는 가게를 자기들이 보는 것은 우수업소 또 포장해서 맛집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그 포장 내 알맹이 없는 영업장들은 결국에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댓글이 좋은 댓글이 달렸다고 해서 속내를 모르는 또 소비자들은 또 새로운 메뉴를 찾는 소비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또 배달 요청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까지 사실 보면 기망을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왜곡된 시장은 소비자하고 이용 사업주들의 결론적으로 업계의 그 자생력을 약화를 시키고 결국에는 지역 경제까지 피해를 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공공앱 개발이 더욱 더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민간 앱을 이용을 하면서 과다한 수수료에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을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배달 앱에 수수료를 많이 주고 홍보 잘하는 가게만 살아남는 비정상적인 이 시장에서 이제부터라도 좀 선의적으로 공정한 경쟁으로서 노력한 만큼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공정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공정 경제를 실현시켜서 좀 땅에 떨어져 버린 상거래 질서를 좀 재정립해서 인심과 정이 진짜로 넘쳐나는 그 지역 경제 공동체인 골목 상권을 좀 회복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군산에서도 오셨는데 군산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것이 지역화폐를 연동을 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자본이 우리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오늘 또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비대면 문화가 확산에 따라서 이 배달 앱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이제 공공 앱을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는 마당에 문제는 그 기존 민간 앱처럼 사용이 편리해야 됩니다. 사용이 어렵고 그 탑재된 정보가 부실하면은 결국엔 소비자가 예민을 하게 되고 다시 또 민간 배달 앱 시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투입을 하기 전에 저는 이게 막 서둘러서 해주십사 그런 바라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완벽하게 사전에 지역 주민들 공감대 형성도 좀 하고 또 의회에서도 법적 제도적 지원을 좀 뒷받침을 해서 우리 광주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사랑받는 그런 앱이 탄생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달 앱을 이용하면서 그 맛집을 저도 이렇게 위에 올라오고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허구적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다라는 것들이 이제 현실인데 가장 어떤 경쟁 체계 아래서 그걸 알 방법이 없어서 소비자들은 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고요. 곧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우리 토론해 주실 분은요. 지금 이런저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좀 대안을 먼저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착한 배달 협동조합 이사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철님에게 현황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산구에서 실제로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착한 배달 협동조합 그 이사장 이영철입니다. 저는 배달 대행 업체 입장에서 먼저 이 시민앱 공공앱을 한번 접근해 보고자 먼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배달 대행 과정이 일단은 적게는 3단계, 많게는 6단계 이렇게 이루어져요. 일단은 소비자가 예를 들면 그 음식점에 전화나 또는 민간 배달 앱을 통해서 업체 주문을 하면 그 주문 정보가 가게에 전달되고 그다음에 그 정보가 배달 대행 회사로 오고 저희가 배달하는 라이더 분들께 그 정보를 전송해서 그 라이더 분들이 이제 소비자께 직접 배달하는 그런 6단계. 실제로는 뭐 소비자, 가게, 그다음에 소비자, 가게, 라이더 이렇게 3단계로 간략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현재 지금 그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현재 배달량이 그 작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가 됐어요. 근데 실제적인 배달 대행 업체 지금 문제점은 배달하는 기사들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한 그 배달의 증가로 뭐 라이더 분들의 뭐 교통사고나 사망사고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거기에 따른 거예요. 왜냐하면 배달은 많아지고 인력은 한정적인데 그 똑같은 인원이 시간당 배달을 그 여러 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과속하게 되고 신호위반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고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이제 경찰이나 그런 데서도 이제 그런 걸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또 피해가 다시 또 선한 또 라이더들한테 또 와요. 왜냐하면 그 배달로 해서 하루 벌 수 있는 그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교통 위반으로 딱지라도 끊어보려면 하루 일당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달업체 현실적인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기본 그 단가가 지금 6, 7년 전에 이제 기본 한 건당 이제 한 3,000원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노동계들은 뭐 최저시급 인상 뭐 8,000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배달 기사님들은 오히려 인상이 안 되고 그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저가
업체들이 생겨나서 오히려 그 시간당 그 인건비가 더 떨어지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하루에 한 8시간 일할 것을 10시간 일해야 그 예전 자기 또 수익을 보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래서 뭐 지금 라이더 유니언 위원님도 계시지만 뭐 안전 배달료, 우리 최저임금처럼 뭐 안전 배달료 뭐 그런 것도 도입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배달 기사들이 그 배달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의 지리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오토바이도 좀 타실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9인 9직 난으로 이제 배달 대행 업체에 많이 이제 이렇게 문의가 이렇게 일하고 싶다고 오세요. 근데 대부분 열에 9은 하루 아니면 한두 시간 일하고 아 못하겠다 하고 이제 그만두시고, 왜냐하면 오토바이라도 제가 대여드리면 좀 이렇게 미숙하다 보니까 이제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 또 집안에 반대도 많고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냐. 그래서 현재 지금 배달 대행업 지금 어려움은 그런 구인난, 그다음에 배송 단가의 뭐 저단가,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업체 입장을 현장에서 보면 현재 홀 매출은 급격히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달 그전에 안 하던 그 가게 분들도 아 우리도 한번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잘 되는 가게들 보고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배달하게끔 도와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배달 잘하시는 업체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월등히 떨어지니까 계속 아까 처음에 발제하신 분처럼 고정 광고비가 들어가요. 그 배달 민족 같은 경우 깃발 하나 뭐 88,000원. 근데 하루에 뭐 한두 건 주문 들어와서 그 깃발값도 못 내고 결국은 한두 달 뒤에 다시 또 배달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또 몇 달 돼 가면 또 가게가 또 임대문에서 또 폐업하시고, 지금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그런 취지로 그 배달앱을 개발한 건 아닌데, 원래 이제 작년에 배달앱 수출 사태 이전에 이제 배달 대행 업체에서는 그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좀 싸게 제가 배달하면서 각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변하니까 배달앱처럼 이제 배달 앱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그 우리 가맹점들의 매출에 도움이 주자. 이제 그렇게 개발했는데, 때마침 이제 올 초에 배달앱 수수료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부각시켜서 우리 광주 시민한테 도움이 돼 보자. 이제 그런 인연으로 우리 의원님도 알게 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일단 그 벌써 때는 착한 배달 오메라고 개발은 되었는데, 뭐 이제 저희가 뭐 자본력이나 인지도면 그런 부분에서 월등히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5.18 정신이 있듯이 우리 강주 시민의 정신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또 의원님께 도움도 한번 청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배달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아직 그 지금 추진 중에만 있습니다. 추진 중에만.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민의 뭐 공공의 이제 그것이 1단계라면 최종적인 배달 단계는 저희 배달 기사님 배달을 하는 건데, 결국은 저희가 아무리 그 시민앱이나 공공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아도 그걸 현장에서 소비자까지 배달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처럼 정체돼 있다면 결국 저희가 이 배달업 발전을 위한 그것도 좀 약간 좀 퇴색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공공앱 개발도 좋지만 그 배달 기사들을 어떻게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이렇게 끌어들 수 있는 그런 뭐 정책적 제안이나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협동조합을 고민하게 된 그 계기는, 기존에 이제 배달 기사님들을 모집하면 대부분 이제 중국집이나 치킨집 이제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80%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기존에 그런 데서 이제 자유롭게 일하시다 보니까 좀 이기주의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근대가 불량하고 비가 오면 잘 안 나오고
이제 그래서 하나의 우리 배달 기사님을 또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볼까 해서 이제 그 대안으로 해서 그 각 기사님들의 주인인 회사 형태가 무언가 생각해보니까 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았는데 일단은 그 기사님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일단은 개념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계속 기사님을 만나서 이제 설득하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그런 의식인 또 기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느리지만 천천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공공앱, 시민앱의 최종 단계인 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실 그 배달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배달 기사들이 돈을 잘 번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예. 근데 이제 그만큼이나 말씀하신 대로 그 건당 수수료는 배달료는 그대로인데 배달량은 많아지고 또 배달 기사님들이 그 일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만큼 많은 분들이 가서 뭐 일을 하는 이런 상황들도 아니어서 실상 보면은 이제 구인난도 있고 이게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배달업의 생태가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어차피 이제 서비스 최종은 어차피 배달 기사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그게 훨씬 이익이고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발제를 바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이제 뭐 사례로 이제 많이 말씀을 좀 저희가 들었는데요. 군산시에 앱 개발자이기도 하고 배달의 명수 이끌고 계시는데 그 지금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좀 생생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님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군산시에서 배달의 명수를 개발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 아람솔루션의 이준입니다. 광주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배달 공공 플랫폼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산시는 처음에 개발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기존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간판이랄까, 카탈로그랄까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트렌드가 트렌드인 만큼 변화가 되면 트렌드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소상공인들이 되게 채광 경기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서도 배달 음식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2배에서 10배까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좀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계속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요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장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투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당연히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그런 소득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상공인한테 계속적으로 불이익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배달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를 여러 지자체를 미팅을 했을 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가치 실현이냐, 소득 실현이냐. 소득 실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는 공공배달앱을 구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치 실현을 목표를 두고 한다면은 공공배달 플랫폼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지만 실패한 사례들이 99%입니다. 근데 군산시에서 성공한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단지 개발을 하고 위탁을 맡겨서 등한시하지 않고 같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소득을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민간 플랫폼은 솔직하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트렌드상 영세 소상공인도 접근을 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고 한 게 공공 플랫폼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곡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만들어 놓다고 무조건 써라. 그러면은 누가 씁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이 엉망이고 사용하기 힘든데 누가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는 것을 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나 가맹점들이 서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자료 보시면은 공공배달 플랫폼의 차이점을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공공배달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을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력 있는 상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태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소상공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광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상위로 올리고 그런 프로모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삭제를 하고 소통을 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나 우리 가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위주로 어떤 소통의 장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관리 부분입니다. 그 민간 배달 플랫폼은 비용을 많이 내면 좋은 가게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 플랫폼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가입을 할 때 어느 정도 관여를 통해서 좀 차별화를 둔다면은 소비자들이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연동 부분입니다. 가장 우리가 민간 배달 플랫폼은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 15년 넘게 배달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군산시에서 내년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거기보다 뭐 멋있고 사용자 편리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왜? 15년 오고 5개월 만에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효과를 준다면 사람들 많이 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연동 부분입니다. 그 민간 플랫폼은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특정한 기업들하고만 연동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 배달 플랫폼을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정책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과 다양한 기관들과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간단히 지역화폐도 군산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을 뭐 들여서 개발하지 않고요. 조폐공사하고 연동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크게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동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그 과도한 프로모션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가맹점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지역 화폐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도움을 주신다면은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 화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 되고, 뭐 어떤 지자체는 10%, 어떤 지자체는 5%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하기 때문에 쓰고, 그 다음에 가맹점들은 신용카드를 썼을 경우에 피지사에 내는 수수료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다른 수수료에 의해서 비용을 받는다. 근데 지역화폐는 수수료가 없고, 그 다음에 환급하는 돈이 보통 일반적으로 일주일이 걸리지만 뭐 여기서는 다음 날 하루 후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광주에서 만드는 배달 플랫폼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뭐 독과점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민간 플랫폼에 대해서. 근데 우리 공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그런 민간 플랫폼이 이기자는 게 아니라 조종자로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을 열어준다는 생각으로 플랫폼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플랫폼이니까 무조건 써라라기보다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서 차별화된 기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지 UI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고 디자인이 이쁘고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효율적이고 가맹점들이 효과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든다면은 좋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광주 우리 시 담당 부서의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다가 공공앱을 개발을 하더라도 이게 경쟁력이 있겠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 여기를 어떻게 따라잡냐. 그 만들어 놓고 돈만 쓰고 이게 또 이렇게 뭐 활용만 안 되고 이러면
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가장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경쟁을 해서 꼭 그 이겨야만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에 다양한 선택에 보다 더 나은 공공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민간 어떤 플랫폼들의 무한정한 그런 경쟁 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공정 기능으로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뭐 가능성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간 사례니까요. 저는 이제 군산이 좀 잘 되고 있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되는 어떤 모델을 좀 잘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뭐 노하우들을 잘 뭐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같이 다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좀 가져봅니다. 마지막 토론 패널 모시겠습니다. 직접 아까 이제 배달 기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앞서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라이더들의 지금 노동 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라이더들의 입장에서 본 지금 배달업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훈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일단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배달 앱은 다 주문 중개 앱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하는 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실태조사에서도 배달 기사들이 내는 그 수수료가 배달 앱이랑 배달 대행사한테 내는 수수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 뭐 400원, 300원 이렇게 됐는데 아마 배달 기사들이 착각을 했을 거예요. 보통 프로그램비로는 100원 정도 내고 동네 배달 대행 업체는 300원을 내는데 이 구분을 잘 안 하면은 서로 착각이 되거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가 음식점에 주문을 하면 음식점에는 배달의 민족 주문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음식점 사장님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오토바이를 탈 수 있으면은 본인이 배달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근로자한테 시키면 돼요. 세 번째, 오토바이도 가지고 싶지 않고 근로자도 고용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 배달 대행 업체에 부르는데 옛날에는 동네 배달 대행 업체에 전화기나 무전기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배민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전화기나 무전기로 하면 비효율적이 돼서 이제 플랫폼이 하나 더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배달 대행 플랫폼이고요. 이거는 소비자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뭐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뭐 날라가 제트콜 이렇게 빠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플랫폼인 겁니다. 그래서 해외 플랫폼은 손님, 음식점, 그리고 배달 라이더를 한 번에 연결하는 건데 한국은 두 개의 플랫폼이 손님, 음식점, 동네 배달 대행사, 라이더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달 앱을 만들면 라이더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다 이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제안 드리는 거는 공공 배달 앱으로 들어온 주문을 수행하는 배달 대행 업체 또는 프로그램사와 계약을 기업 간에는 이제 B2B 계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G2B 계약 같은 걸 맺어서 공공 배달 앱을 수행하는 업체는 최소한 산재를 가입시키거나 특정한 안전 배달료를 보장한다거나 이런 식의 계약을 같이 맺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업체에서 진행하는 배달 기사들한테는 뭐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든지 교육 시간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공공 배달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공공 배달 앱뿐만 아니라 배달 대행 프로그램도 공공에서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자체 복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과도 연관될 수 있다라는 것 좀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강주시에서 안전배달료 협약 같은 거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달료가 왜 안 오르냐면 지금 동네 배달 대행사들은 누구나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음식점에 가서 3,000원에 영업했는데 다음날 누가 차려가지고
사장님 저 2,500원에 해드릴게요 하면은 음식점이 이걸 옮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고 오히려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아무런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배달기사 2명이서도 배달 대행사를 동네 배달 대행사를 차릴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분명히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시 차원에서의 안전 배달료 같은 것이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공제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수리비 같은 경우는 민간 보험사에서도 보험료가 이제 보장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실태조사에서도 보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어서 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합보험 하면은 자기 신체랑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오토바이에는 자기 신체랑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제 사업을 지금 서울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공제 사업을 만들어서 기금을 마련해서 수리비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공공배달 앱이 공익적인 목표도 같이 실현하려고 하면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라이더 주체들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고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체들이 없이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공공배달 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배달하는 라이더들은 뭐 2,500원에 뭐 5개, 6개씩 배달을 하다가 사고 나는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공배달에 저희는 매우 찬성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자체에서 이런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플랫폼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강주 시민들이 구매하는 소비 패턴들을 민간 기업들이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음식이지만 나중에는 생필품, 의료, 서비스까지 넘어가게 되면 아마존과 같은 거대한 기업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시민들의 일상을 감시하는 자본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우 공공적 성격의 데이터를 독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민간 규제가 아니라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거든요. 민간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어떻게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접근했을 때 공공 배달 앱은 필요하고 그 가치와 이윤이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이 철학을 가지고 이 사업에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자리를 위해서 멀리서 와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실상 이제 그 배달 기사들의 노동권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이제 토론과 이야기가 좀 더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공공에 관련해서 그 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 시민들의 어떤 그 생활 패턴들을 알 수 있는 이 데이터는 공공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주가 특히나 이제 AI 선도 도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데이터 선택도 구축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실제로 이 시민들의 어떤 소비 패턴을 그 데이터로 그 갖고 있는 이것은 공공 자산으로 우리 시가 함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간 기업에만 이렇게 맡겨져 가지고 또 이제 개인 정보라고 해서 이것을 뭐 공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 앱이면 그들 충분히 공공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그 토론 패널로 오신 분들 이야기까지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오늘 토론 과정에서 발제나 패널들에게 질문이라든가 의견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방청하고 계시다가요? 어떠신가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네, 손 들어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제일 먼저 드셨어요. 네. 이준 개발앱 사업자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되려면 사업자, 소비자, 개발앱, 배달앱, 그다음에 우리 박종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 대행업체 플랫폼이 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군산에서는 이런 배달
배달 대행 플랫폼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운영자하고 군산시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개발과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송 플랫폼하고 중개 플랫폼 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같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그 배송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연동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자체적인 공공 배송 플랫폼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그쪽과 연동을 통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꼭 구성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운영 비용이었나요? 역할 예. 일단은 그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마케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다. 가입할 때 사업자가 없는데도 가입을 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의 검증을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운영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두 가지로 합니다. 기존의 민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대부분들이 그 카톡이나 어떤 뭐 온라인으로 뭐 메뉴로 올려달랄까 아니면 뭐 수정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공공배달 플랫폼이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들도 많이 계시다 보면은 영세소상공인 고령인들도 많이 계시고 현실적으로 온라인에 접근하시기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오프라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군산시에서는 용역식으로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위탁을 하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2억 정도 위탁 비용을 준다면은 수수료를 1% 정도만 받고 거기서 만약에 이익이 못 됐을 때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도 운영을 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방식은 다양한데 군산시는 일단 용역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스컴에서 세금 뭐 낭비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시도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들에서 1년마다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을 활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과연 불합리할까라 생각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요기요고 배달의 민족이 작년에 6천억 정도 소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수수료를 가져가게 된다면 타 지자체에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유출 비용을 군산시 비율로 따졌을 때도 몇십억이 됩니다. 그걸 따졌을 때는 현실적으로 뭐 몇 억이 드는 유지보수 비용이 과연 큰 돈일까 한번 의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지금 있나요? 군산시는 2억에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주는 아무래도 이제 가맹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이제 협의를 통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에서는 배달 대행업체를 별도 플랫폼 운영하지 않고 배달 앱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배달 앱에 신청을 하면 배달 대행은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아까 말씀한 부릉이랄까 아니면 바로고랄까 아니면은 뭐 모아콜이랄까 이런 데를 선택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완료가 되면 저희 쪽에서 표기를 해드리고요. 또 진행 상황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 운영 중인 앱하고 연동을 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네네네. 그런 것 같고요. 이미 뭐 많은 그 배달 앱 자체가 뭐 10년 뭐 이랬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공공 앱에서 다 개발해서 구축할 필요가 아니라 그들과 이렇게 연동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예산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지금 고민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자세히부터 물어보시는 것 같고 또 다른 분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셔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처음 뭐 생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뭐 생중계를 하고 있어도 질문이 올라오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아요. 이후에 이제 좀 더 그 구체적인 이제 실행 단계에서 강주가 고민을 하면 좀 더 많은 질문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오늘 그 첫 시작이거든요. 사실 강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달업에 대해서 그리고 배달 앱에 대해서 뭔가 지자체 차원의 고민과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출혈 경쟁,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필요성들 그리고 배달 기사들의 어떤 안전한 노동 환경을 이대로 보장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모아져서 오늘 이 자리가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것들을 강주에서 좀 대책을 세워가는데 첫 출발이 되는 자리라고 같이 여겨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어떤 뭐 결론적인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도출하는 그런 토론회는 이후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첫 물꼬를 이렇게 트는 자리에서 분들 참여해 주시고 발전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토론을 쭉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무리를 하면서 쭉 한 말씀씩 그래도 못다한 이야기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느낌도 좋으시고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발제자님부터 이야기하시죠.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 재밌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앱이 뭐 327개 정도가 개발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중에서 개발했다가 없어진 게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빗대서 하는 말 같은데요. 경제 80문장으로 보는 공공 배달앱의 흥망성쇠 애연서란 것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을 하실 때 이런 것은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서 참 인상이 남는 거 하나만 제가 했습니다. 80가지 중에인데 23번째 랭크된 게 있어요. 이것저것 발라서 배민과 비슷하게 완성, 디자인 대혼란, 오픈 공지, 혈세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혈세의 민족, 앱 오픈 이벤트 진행, 정치권 어떤 분 인터뷰, 공공 배달앱 새로운 공정 시대에 열어, 소상공인 생계 걱정 없게 할 것, 기사 뜸, 좋아, 공무원 동원해서 3,000명 댓글 달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저것 발라서 배민과 비슷하게 만들지 말고 진짜로 엑기스만 딱 뽑아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누구나가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사랑받는 그런 앱이 개발에 탄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저변 확대를 못해서 아무래도 배민 따라가는 게 역부족이더라고요. 네, 흥망성쇠 중에 하나. 네, 맞습니다. 예. 광주에서도 지역화폐가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 공공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제 전제 조건으로 이 지역화폐가 스마트페이 형태로 잘 사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후발주자로서 갖는 장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이러한 지역 규모라든가 어찌됐든 공공배달앱도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패한 곳에서 많이 배우고 뿐만 아니라 민간 배달앱의 장점들, 노하우들도 배워나가고, 그러면서 일치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지역성과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그러한 형태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후발 주자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좀 갖고 광주시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네, 이야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토론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아이디어인데, 저희가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이제 옥시전이나 지마켓처럼 오픈 마켓 형태로 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앱도 굳이 배달의 민족이나 그런 따라갈 필요 없이 오픈마켓 형태로 이렇게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번죽이나 뭐 그다음 롯데나 그런 데서 지금 별도 앱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공공앱은 하나의 장을 만들어주고 그런 앱들을 그쪽에 유치시키는, 소비자가 굳이 이런 앱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공공앱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도 한번 방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만의 그 공공앱은 이제 우리 박정은 위원장님이나 저희 생각하고 똑같이 주문 앱뿐만 아니라 배달 대행업까지 같이 공공앱에 주문한 우리 시민들에 대해 최종적인 소비 거기 전달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앱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플랫폼이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광주 시민에 맞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산시는 다음 달부터 꽃집 오고 건강원 오고 떡집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군산시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에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 가지게 된다면은 그것을 응용해서 다양한 분야를 광주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장성을 생각을 해서 광주 시민을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공공 플랫폼은 모든 분들이 쓰는 거다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민감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 플랫폼은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 접근해서 하는 거지만 공공 플랫폼은 모든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이다 보니까 별의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겁내시면은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다른 지자체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의 어떤 곳에서는 지역화폐를 민간에 따라서 풀어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공 플랫폼의 어떤 차별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떤 조례를 통해서 어떤 지역화폐는 공공성이 있는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어떤 조례를 지은다면은 아무래도 공공과 민간의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하실래? 예. 예.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간단합니다. 이게 라이더 같은 경우는 복잡한 배달 산업 구조에서 최하 단계에 있는 최종적인 수행자인데요.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책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의 이 라이더를 대변할 주체 발굴이 이 공공 배달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협상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플랫폼 노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거 산업화 시기에 노동법이 협상력이 없었던 노동자들을 개입해서 보호했듯이 21세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결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의 권력이 개입해야지만이 협상력이 어쨌든 확보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노동조합이라든지 이익단체들을 만드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하실 얘기 없으신 거죠? 오늘 토론회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셨겠지만 지금 이제 플랫폼 배달 앱이라는 것이 이게 뭐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직접 장사를 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들, 그리고 배달하시는 배달 기사님들, 그리고 다수의 우리 광주 시민 모두가 함께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거대 독점의 기업이 독점하는 그런 구조의 어떤 배달 시장은 모두에게 다
이롭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 공공에서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서 나서서 이 시장 질서를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그 출발이 좀 오늘 토론에서 강주에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오늘 어쨌거나 관심을 갖고 많은 언론들도 좀 관심을 많이 표해 주셨고 시작이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좀 모이기가 굉장히 좀 눈치 보이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은 이렇게 와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관심 갖고 좋은 배달 시장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